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현업으로 하고 있는 편의점 야간 배송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계기와 처음에 이 운수사하고 상담을 전화 상담부터 사무시간 상담한 내용, 차를 인수한 내용, 그리고 할부가 들어간 내용,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일을 그만두려고 했던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의 그 내용, 그리고 이 현재 현장에서 일했을 때 부딪힌 사람들하고의 내용, 이거를 간략하게만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계기는 이런저런 일을 찾다가 아이들도 낮에 케어를 해야 되겠고 어린이집 보내고 등원하원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녁에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찾던 중에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하다 보니 편의점 야간 배송 일이 딱 맞더라고요. 근데 금액이 크지 않다는 걸 제가 익히 알고 있어서 일단 알아봤습니다. 브랜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될 수 있으니. 편의점을 검색하고 거기에 이제 갔습니다. 완제라고 해서 매출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돈을 받는 게. 그래서 얼마를 법니까? 라고 하니까 한 250만원, 한 1회 전화했을 때 한 250만원 정도 법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생활비가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매달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250만원이면 한 50만원 정도가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뭐 다른 제가 임대소득 건물에서 나온 것도 있으니 그걸로 좀 메꾸면 될 것 같고 250이면은 될 것 같네요 라고 해서 어떻게 맞을 것 같네요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실제 사무실 가서도 그 담당 분이 영업하신 분이 매물회 감사 알려주시길래 이 정도는 나와요, 이 정도. 근데 좀 부족하지 않으시겠어요? 자녀도 많은데 2회전은 하셔야 한 4,500원 가져가 500 정도는 가져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했는데 저는 그럴 여유가 없다고 했고, 그래서 1회전만 하는 걸로 하고 250 정도는 실수령액이 됩니다 라고 해서 승낙을 했습니다. 자, 여기 1차입니다. 그리고 차가 나와 있다고 해서 차를 가지러 화성 어딘가를 갔습니다. 계약하러 갔는데 차량은 제가 현재 몰고 다니는 차량이고요. 그 차량을 딱 보고 봤더니 탑이 새 거더라고요. 그래도 다 좋고. 근데 13년식이에요. 그래서 13년식 냉동차, 자가용 남바, 하용 남바로 있는 차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격을 보니 한 3,900여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자가용으로 되어 있는 남바. 제 차하고 키로수와 연식, 그 다음에 상태가 비슷한 거. 거의 근접한 게. 근데 제가 이 차량을 얼마에 매입을 했느냐? 5,8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익이 얼마가 나죠? 1,900만 원이 납니다.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그럴까? 그 1,900만 원은 뭐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첫째, 임대 남바. 법인 남바가 달려있죠. 임대 남바는 남바를 달 때 그걸 내가 사면 한 2,000, 한 5, 6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개별 화물을 해서 임대를 하면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지입료를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임대 남바를 할 때는 그 지입사에다가 돈을 줍니다. 한 250, 350 뭐 이렇게 돈을 줘요.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냥 걔네가 받는 돈이 그냥 없어져요. 그리고 지입료를 또 매달 받는 거예요. 그 돈이 그 1,9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돈이 해파해봤자 500이 안 되는데 나머지 뭘까? 차 등록할 때 여러 등록비라든가 이런 부대 비용들 있죠. 그 비용들 해봤자 몇백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가 뭘까요? 나머지는 운수사가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그 네이버까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 나와 있는 중고차 가격보다 1,9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 임대 번호판을 할 때 임대 회사 지입사에다가 주는 돈이 몇백이 있죠. 그게 다죠. 그리고 이제 부대 비용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돈 1,000만 원 들어가진 않아요. 나머지는 그 사람들의 수익이라는 거예요. 차 한 대 팔 때마다 나오는 수익, 사람 갖다 딱 꽂을 때마다 나오는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잘 듣고 계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내용까지는 수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하러 갑니다. 일을 하러 가면 선탑이라고 해서 2주간 차를 탑니다. 일을 하는데 실제로 그냥 선탑을 할 때는 같이 일하는 사람의 옆에 동행을 하는 거고 일을 내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급여는 받지 않고 일만 합니다. 분리작업이든 뭐든 똑같이 일을 하지만 돈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배우는 거니까 감내합니다. 자, 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면접을 보러 갈 때 제가 이런 내용을 했을 때 250에 돈을 받는다고 했는데 집에 와서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봐도 그 돈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할부금 빼고 못 빼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졌죠. 이 돈이 아닌 것 같은데 250 수령이라는데 제가 볼 때 아무래도 200이 안 나오는 걸로 나오는데 180, 190 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200이 나오죠? 했더니 착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면접을 보고 이
원청사 면접 보고 나올 때 따진 다음에 나올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는 뭐 할부 계약을 했지만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요. 영업사원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담당자하고. 다른 건 모르겠고, 그럼 50만원 한 60만원 정도 줄어들었던 얘기인데, 190만원 정도 수령액이 된다는 얘기, 200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이 생활비가 300이 드는데 250 정도 나온다고 얘기해서 일을 시작한 건데, 그럼 많은 차이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럼 물르셔도 된다. 할부는 저희가 다시 원상하면 되니까 물르셔도 된다. 하지만, 하시겠다면, 그걸 믿고 한번 하시는 어떻겠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확답을 들으면 제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돈이라고 하면. 뭐냐, 이 일을 하다 보면 할부가 5년 계약인데 6개월을 130만원 할부를 내면서 하는 건데, 제가 만약에 이 일 하다가 중간에 몸이 아프거나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일을 못할 경우 이 회사에서는 나한테 문송료를 주지 않을 것이고, 근데 나는 할부금과 지임료나 이런 보험료나 이런 협회비라는 또 고정비는 나갈 거 아니냐. 그럼 난 손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내가 이 일을 못할 경우 이 차량에 대해서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있느냐, 새로운 사람 올 때 그 사람한테 이걸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느냐, 손실 없이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느냐. 내 할부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남아있는 걸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느냐, 내 손해 없이. 얘기했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안 하겠어요? 할 수 있죠. 저희가 이 일을 할 때 오는 사람도 있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런 경우는 드물지 않다. 왜냐, 일이 좋기 때문에, 일자리가 좋기 때문에 기회가 드물지 않아요. 최근에도 그런 하실 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드렸다. 그대로 한 달 안에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 해드렸다. 손실 없이 해드렸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확실하냐? 저희가 이걸로 어차피 매달 저희한테 수수료가 들어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냐 라고 하면서 믿고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만 하겠다라고 하고 승인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무릎이 아파서 와인회사 다니면서 5년 일하면서 연골판이 2번이 터졌어요. 저는 물건을 드는 일을 하면 안 되지만 확실한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에 작더라도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6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그러다가 어쨌든 몸에 적응이 돼서 했는데 1년 반쯤 지났을 때 1년 반쯤 안 됐을 때 무릎이 또 아프더라고요. 어느 정도 아팠냐면 물건을 들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차 악셀레이터를 그쪽 발이었기 때문에 그쪽 발이거든요. 차 악셀레이터를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 브레이크를 못 밟는 정도가 되겠구나 라는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전화를 했죠. 제가 지금 상황이 이래 해서 급박하게 돌아갈 수도 있으니 제 일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사람을 좀 구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영업사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직원, 처음에 면접 보러 그 얘기를 확답을 받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사람을 구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남은 할부가 얼마 남았죠? 그래서 제가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금액이 좀 높으니 새로운 사람 볼 때 사장님이 일부 손해를 좀 보시고 양보하셔서 하면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처음에 저와 상담할 때, 제가 거기에서 커피 마실 때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손해 없이 바로 승계됩니다. 사람은 있기 때문에 승계됩니다. 라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라고 하니까 그건 맞죠. 근데 몸이 그렇다고 하시니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좀 양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얼마 정도나 양보를 해야 되나요? 네. 적게는 500이고 많게는 1000만 원 정도는 양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일해드릴 때 150만 원을 받는데 1000만 원을 양보하면 1년에 얼마를 벌죠? 150만 원이면 1500, 한 1800 정도 버는 거죠. 150 그대로 그 돈을 버는 게 하면 1800만 원을 버는 건데 1000만 원이면 제가 1년 받는 것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한 7, 8개월치 받은 돈을 그냥 그대로 버리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그 일을 뭐 때문에 한 거죠, 그러면? 뭐 때문에 한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네요. 무리가 제가 그걸 그 조목조목 따져 들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를 내가 포기하라는 얘기, 그 일을 그냥 안 하고 봉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라고 했어요. 그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일단은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하는 팀에 점포가 많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증차라고 해서 코스가 또 생겼어요. 저희 팀에. 근데 같은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하고 있는 중간에도. 그럼 그 얘기 뭐죠? 저한테 사람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시급한데 그것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넣는 게 자기들한테 이익이 더 큰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을 팔면 돈이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깁니다.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1,000, 한 몇백만 원 생기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수익은 뭔가요? 새로운 사람을 계속 집어넣는 거, 차를 팔아서 넣는 거, 그게 이익이죠. 저한테 판 차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그건 제가 할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 책임이기 때문에 갖고 나가서 뭐 부시든 폐차를 하든 그건 제 책임이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즉, 제가 들어가서 하루를 일하고 나가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사람 넣는 게 더 이익이니까 그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입사하고 나서 들어가고 나서 일을 시작할 때 한 달 새에 그렇게 저와 같은 운수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나갈 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차를 6,400만 원 인수했는데 자기가 일이 힘들어 나간다고 하니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통보를 했는데 차량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상황인데 얘기하니까 그 차를 3,500인가 2천만 원 싸게 자기가 6,400 그 싸게 자기네한테 넘기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차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입사들의 현실이에요. 운수와 지입사의 현실입니다. 이거를 꼭 편의점이 아닌 다른 모든 게 다 비슷할 겁니다. 더 심한 데도 있고 덜한 데도 있겠지만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돈을 잃어버리는 일 없을 겁니다. 저도 지금 만약에 이 일을 당장 그만둔다고 하면 그 기간을 계산하면 한 1,200~300만 원 손해가 있습니다. 그냥 나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절대. 제가 나가는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갖다 집어넣고 차 팔고 수익 나고 이러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신경 안 씁니다. 5년 동안 그냥 그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끝나면 할부가 끝났기 때문에 그때 그냥 손 털고 나가는 거예요. 5년 노예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차량은 그냥 싸게 몇백만 원 내내 그 일하고 있는 사람이 산다는 사람이 그냥 넘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파는 그냥 주고 넘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걸 바꿔라, 이게 좀 더 나으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쪽 업계의 일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